하나 얘기하는데 오늘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새 이제 탄핵 시국이라 좀 경기가 계엄 시국, 탄핵 시국이라서 경기가 좀 경기도 좀 사회 분위기 좀 어수선하게 경기도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이제 탄핵도 이제 지금 한 3월 중순 됐는데 3월 10일 이제 중순 됐는데 조만간 2주나 일주일 안에 이제 분명히 탄핵 선고가 날 겁니다.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 예전에 윤 대통령 뭐 탄핵 계엄했을 때 그때만 윤 대통령 뭐 탄핵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뭐 윤 대통령 지지하고 탄핵이 기각된다 이런 여론도 지금 거의 그게 더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뭐 이건 대충 됐고 제가 얘기하던 이제 화교 자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화교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교들이나 중국 자본이나 화교들이 막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가는 것들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확실히 그 부분이 계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교가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화교에 중국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 귀화에 가서 살면 상관없는데 이제 보통 화교들이 보면 대부분 귀화를 잘 안 해요. 귀화를 잘 안 하고 화교들의 문제가 자기 정체성이나 자부심이 정말 강합니다. 중국 사람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귀화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귀화를 안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야.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많고 또 우리 이런 주변 국들이 좀 깔보는 이런 것도 억수 많습니다. 중국 사람 그런 게 심하단 말이야. 또 중국 사람이 특히 뭐 중국에서 이게 살아봤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 중국 사람들 편가르기 억수 심하게 하고 자기 편이 아니다 이러면 진짜 완전 뭐 그냥 막 왕따 시키는 이걸 완전 딱 선을 확실히 끊는다고 하지. 그 자체 우리나라처럼 어중간한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 물론 사회마 약간 사람은 경우가 틀린데 중국 자체는 그게 딱 심하다요. 자기 편이 아니면 딱 끊는 이런 것 자체가 심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중국이 뭐냐면 어떤 분명한 중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만을 보면 대만이 우리나라 열등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뭐 열등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대만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섬나라지만 중국 본토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대만 섬나라에 사는 거지. 어머나의 자기는 뭡니까? 중화 사상이 없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섬에 있는 거지.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옛날처럼 본토로 다시 수부해가지고 뭐 자기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게 지금 많이 약해질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대만 사람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많이 약해지지만 그래야 그게 뭡니까? 중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대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어머나 사실입니다. 어머나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중국 화교들이 들어오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야. 중국 화교가 들어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야.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뭐냐면 원래 그 화교라는 게 아까 첫 번째 이유 화교가 이 뭐냐면 생각하는 문제가 화교의 역사부터 좀 뒤져보면 뭐냐면 중국이 왜 화교의 최초 역사 그러니까 물론 중국 사람 많이 너무 귀한 사람도 있고 넘어온 사람 있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화교 자문에 최초로 공식적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최초로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 이모군란 때 이 우리나라 조선 정부 민씨나 왕비였던 민비다 아니 고종의 요청에 의해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따라왔던 이제 중국 사람들 그 그중에 장사하는 상인들도 막 끼어 있겠죠. 그 끼어있던 이 사람들을 보면 이때부터 우리나라 정착이 시작인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화교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화교가 그로부터 이제 좀 우리나라한테 좀 청나라 그 등을 또 그 당시 뭡니까 이제 청일전쟁에 패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모군란을 거치고 이제 이모군란 거칠 때 이제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나서 한 10몇 년 동안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화교들이 좀 득세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그 상계를 많이 좀 잠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청나라 정부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엄연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 10몇 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이제 뭡니까 화교가 이제 또 중국 사람 또 장사 수완이 좋았다고 하고 그 네트워크 아까 말했지
자기들끼리 자부심도 많고 외국에 있으면 저것들 중국 사람이 좀 잘 뭉칩니다. 잘 뭉쳐요. 잘 뭉칠 수밖에 없겠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 막. 근데 이제 그 10몇 년 동안 그래서 좀 우리나라 자본을 많이 잠식했고 그때 그 당시 때 이제 1800년 80년대 82년부터 1894년 94년 이 정도까지 이제 나중에 청일전쟁 패배가 쫓겨나잖아요. 그때까지 화교들이 역수 많이 컸다가 우리나라 많이 컸고 청나라 군대가 물러가고 나서도 청일전쟁 패배가 청나라한테 물러나고 나서도 뭡니까 이 화교들이 많이 잠식을 좀 많이 했었다고 하죠. 물론 이 한일합방 되고 나서 그 후로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일본이 견제를 받아요. 일본이 좀 이렇게 화교들을 많이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많이 견제를 했던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도 해방되고 나서도 화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화교도 어느 정도 영향력 행사하면서 화교들이 좀 큰 힘을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큰 힘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때도 막 해방되고 나서도 이승만이 상당히 견제한 건 사실이었고 동시에 뭡니까 견제한 건 사실인데 특히 가장 화교들을 가장 탄압했던 게 박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근데 이 진화생은 이게 참 잘한 거단 말이야. 잘한 거야. 그때 이제 뭡니까 화폐개혁 한 2번 하면서 화교 자본 다 뺐었어요. 화폐개혁 하면서 또 동시에 뭐 짜장면 값이든지 뭐 토지 소유 뭐 1가구 2주택 이런 것도 1가구 1주택 하면 토지 소유도 제한하고 뭐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화교 자본들을 어머니에게 억제한 건 사실이고 그때 또 우리 이렇게 자꾸 뭡니까 짜장면 가격까지 이렇게 제약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 화교들이 못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막 화교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많이 나갔고 화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클 수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는 김대중 때부터 이제 화교들이 좀 많이 풀어줍니다. 많이 풀어줘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잠식하고 있다. 화교들이 이제 자본들이 점점 잠식하고 문제는 우리나라 화교들이 많이 들어가고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조선족들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귀하고 살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람들 자부심이 많이 강해가지고 귀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다시피 중국 사람들 자부심 강해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뭐 현지어를 쓴다지만 무조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중국 자기 말을 씁니다. 중국어를 자꾸 써요. 본토로 다 쓴단 말이야. 그만큼 보면 그 사람은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옛날 마라탕 무로 한번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갔을 때 또 조선족인지 중국 사람인지 화교 같더라고 보니까. 그 보니까 말하는 우리한테 한국말 쓰는데 저들끼리 뭔가 요리하면서 얘기하면 보니까 중국말 쓰는 것도 딱 나오더란 말이야.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자부존심 이런 게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중국 자본이 자꾸 잠식되면 문명이가 저는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태국처럼 우리나라가 뭡니까 좀 이렇게 화교들이 득세하게 되면 좀 우리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보면 힘이 자본력을 가지고 이게 좌지우지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자본력으로 뭡니까 자꾸 공공기관도 사고 뭡니까 돈이 많아지고 기업들을 자꾸 사니까 자기 기업도 세우고 기업들을 막 매수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자본력이 커지면 그건 뭡니까 정치 자금을 대면서 은근히 뭔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사건이 나는 이렇게 난단 말이야. 지금 나거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뭡니까 중국 화교들이나 이게 외국 사람한테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 또 중국 사람들한테 뭡니까 지금 투표권을 준 것도 얼마 사실 그 투표권 가지는 사람들이 한 13만 명 된다는데 이것도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투표권을 주면 안 돼요. 절대 주면 왜 10만 명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 투표권도 늘고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 많아지면 당연히 뭡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쪽수가 많나 이것도 무시 못한단 말이야. 중국이 옛날 전쟁할 때 인해주수 썼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 옛날에 92년도에 LA 폭동 때도 코리아타운, 재팬타운 다 박살났거든. 흑인들이 와서 습계가 다 박살났는데 차이나타운은 못 건드렸어요. 차이나타운은 못 건드렸습니다. 흑인들이. 왜? 쪽수가 대가리수 너무 많아가지고 못 건드렸다고. 그거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 쪽수 많은 거 무시 못해. 그러니까 또 호주에 살았다는지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외국에 살았다는 사람도 왜냐하면 그 얘기 하준다. 주지사나 높은 사람들 중국 사람 무시 못한다. 왜? 중국 사람 쪽수가 많아가지고 저것들 이렇게 투표권을 있기 때문에 만약 주지사나 이렇게 뭡니까 높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버리면 저것들이 단체 행동해가지고 저 사람 찍지 말자 이래가지고 뭡니까 찍지 말자 이러면 결국 뭐냐 내가 그 연임을 자꾸 하는데 뭐 불리하단 말이야. 연임을 한다든지 뭐 시장직이라든지 주지사 이런 거 뭐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뭡니까 그 호주나 다른 뭐 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사람 많은 이런 지역 같은데 중국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그건 진짜 사실이고 들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화교 자본이 자꾸 잠식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히 박통희가 잘한 거예요. 화교들을 건지하고 자기들 자본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강력한 법 규제로 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도표 보세요. 화교들한테 지금 화교나 중국 자본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혜택을 투표권을 주고 지금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1가구 2주택 뭐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해가지고 뭐 이런 거 1가구 2주택 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중국 사람 화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그런 제한이 없고요. 또 동시에 상속세도 안 낸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안 내면 뭡니까? 자기가 뭐 물건을 집을 판가는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엄연하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단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게요? 생각을 깊게 해보면. 그거 아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투표권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아까 말했지 그런 문제 생기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바로 이게요. 왜 중국한테 중국 사람들 화교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 아까 말했지 중국 전당대회도 이렇게 민주당 기도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중국이나 화교들한테 뒷돈을 좀 정치 자금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 생각이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특혜 많아요. 아까 말했지 뭐 법규 뭐 이렇게 상속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난다든지 그 건보료도 뭡니까 이게 건강보험료도 중국 사람한테 만약에 실업급이나 이런 것도 해주지 마세요.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한다 이렇게 중국 사람 돈을 주냔 말이야. 지금 이게 돈을 쓰냔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몇 국이 없고 이 돈으로 그냥 막 국방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저소득층한테 이 지원을 해주긴 낫지. 출산율 높인데 이네 지원을 낫지. 이런 사람 이런 화교들한테 뭐한다 이게 돈을 투자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 민주당은 저 싫어하는 것도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겁니다. 저도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화교가 자꾸 크는 것 자체를 어머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저희 다른 아까 말 호주처럼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중국 화교들은 잠식당하고 지금 중국한테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됐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왜 화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할 생각하냐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상호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상호원칙이라는 게. 국제사회 어머니 상호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아니고 국제사회는 우리가 그만큼 뭐 해주면 중국 화교한테 해주면 중국도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면 군마들 뭐 투표권을 주라 뭐 해주는 게 없다만 싸들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하면 문제다. 그리고 또 미국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미국이라는 건 어머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건 엄밀히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리 반미가 있고 뭐 중국이 미국이 순수한 마음은 우리나라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국방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큰 성장할 수 있는데 미국이 확실히 도와준 건 어머니 사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단 말이야. 어머니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미국한테 도움을 좀 받은 건 사실이단 말이야. 아무리 뭐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근데 중국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니까 진짜 우리 우방이라고도 볼 수는 없어.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미국 다음으로 연관이 많고 영향을 끼치는 나라니까 어머니 사실입니다만 뭡니까?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라고 볼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볼 수는 없어요. 우방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또 전쟁을 했고 중국이란 나라는 엄연하게 또 뭡니까? 북한을 엄연하게 도와준 나라고 북한을 절대 중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걸 떠나서 완충지대 그러니까 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의 마찰이 부딪히는 그 완충지대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은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국경을 맞거리면서 완충지대가 사라지니까 뭡니까? 중국에 더 부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 핵심은 바로 이거단 말이야. 다른 이유 있지만 그러니까 이 화교 자본이 자꾸 들어온 것 자체는 분명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 자본이 많이 잠식된 걸 보면 사실인데 만약 중국 자본한테 잠식되면 이것도 좀 더 큰 문제가 되고 또 옛날 과거 그것도 동남아나 저쪽이 겪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중국 사람 눈치를 보게 됐고 쓸데없는데 자꾸 돈을 쓰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중국 화교들한테 절대 우리나라 기하지 않는 이상 투표권도 절대 주면 안 되고 이렇게 특혜들 아까 말했던 그 특혜들도 대학 입시라든지 건보료, 실업급여 이런 투표권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국제사회 상호 원칙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면 그만큼 해주단 말이야.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한다 이렇게 해주는 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아무튼 화교 자본이 절대 들어오는 것 떠나서 이게 화교자이 크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경계해야 되고
박동태처럼은 아니라도 진짜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